저번 영상에서 메가스터디와 계약했다고 글을 썼더니 아니 그동안 강의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강의 시작할 거였으면 우리 쪽에 먼저 연락을 하지, 이렇게 연락을 주신 학원 관계자분이 있었습니다. 제가 그 영상 시작 3초 만에 강사 계약이 아니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.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이 책을 낸 게 2006년이에요. 그때는 책 이름도 다르고 책도 굉장히 투박했어요. 왜냐면 제가 1인 출판을 했던 거라서 뭐 표지나 안에 디자인이 지금처럼 예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이미 2006년도에 뼈대로 나와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납본까지 했었습니다. 이후 이 책이 정식으로 나와서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다소 특이하게도 제가 학원에 소속되어서 막 강사를 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. 한 3가지 정도 기억에 남아요. 첫 번째 일화, 이 책이 유명해지니까 전국 각지에서 저를 가르쳤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.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메일이나 블로그 댓글 같은 걸로 우리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어떤 학생이 책으로 이렇게 썼다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르쳐주세요. 같은 선생님께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. 이런 메일을 저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. 막 지역도 다양해요. 막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부산도 있고. 근데요, 이거 제가 재수 삼수하면서 기출문제집을 수백 회 보면서 정리한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막 메일을 보냈어요. 무슨 소리냐, 난 그 지역에 가본 적도 없다.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농담을 하다 보니 일이 좀 커졌네요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요구를 했죠. 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요구를 했어요. 수업한 밤마다 돌면서 이 사실이 아니다, 이걸 다 제대로 해명하라고 했어요. 해명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다. 그러니까 똑바로 해명하시라,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참 재밌죠. 뭐 비슷한 사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제 책이 자기 수업을 베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.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책이요 2006년도에 나왔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 강사 데뷔 시기를 보면은 2007년 2008년 이후에요. 제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강의를 어떻게 베껴서 이 책을 쓸 수가 있어요.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주장을 막 써놓으시더라고요. 두 번째 억울한 사례,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어떤 국어 인터넷 강의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.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책 패턴 중에 A는 B가 아니라 C다라는 패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시험 지문을 보면 A는 B가 아니라 C다,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든 문제화 된다라는 걸 제가 밝혀놓은 거거든요. 제가 수능 치면서 이런 패턴을 깨달았는데 PSAT, 리트 기출문제 다 살펴보니까 다 이런 문장 구조만 보면 출제자들이 막 감각적으로 출제를 해요. 그래서 제가 그 출제된 문장을 막 연도별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책에 실어놨어요. 그런데 이 책 출간 초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, 어떤 강사분이 제가 해설한 부분은 다 빼놓고 그 문장 부분만 순서도 안 바꾸고 그냥 쫙 타이핑 해가지고 프린트로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당시 한 학생이 이 책을 공부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. 아니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랑 어떻게 순서까지 다 같을 수 있냐, 베끼신 거 아니냐, 이렇게 물으니까 그 유명 강사분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. 지금 같았으면 그 특강 프린트 달라 그래서 그냥 변호사분께 드렸을 텐데 뭐 그때는 억울하긴 했지만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. 물론 이 책이 워낙 유명해져 버리니까 그렇게 똑같이 베끼시지는 나중에 못하더라고요. 뭐 다르게 조금 변형시켜서 말 좀 바꿔서 쓰긴 하는데, 제가 만약에 학원 강사로 데뷔해서 학원 교재에 이런 걸 썼었다라면 과연 그분이 그렇게 대놓고 베끼고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, 이런 아쉬움이 항상 좀 남아있어요. 세 번째 억울한 사례, 지금은 수능 영향력도 좀 줄고 뭐 EBS 연계도 해갖고 이 책이 옛날만큼 팔리진 않는데 초기 몇 년간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국어 참고서였어요. 그런데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강사분이 자기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. 이 책은 이혜왕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게 아니다, 대학생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쓰냐, 그 책 출판사 편집부에서 써준 건데 이름만 그냥 빌려준 거다, 뭐 이런 진짜 소설을 게시판에 쓰셨더라고요. 아니 제 이름이 뭐 얼마나 당시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책을 출판사에서 썼는데 제 이름을 뭐하러 여기에 빌리겠어요. 그냥 출판사 이름으로 내면 되지. 물론 당시 제 책을 처음 맡아주셨던 편집자분 진짜 실력 짱짱이었어요. 그렇긴 한데 쓰기는 제가 썼어요.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카페 글을 스크랩을 하고 댓글을 남겼더니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시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. 땡땡땡 선생입니다 이러면서.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냐 이러니까 살짝 울먹이시면서 아니 나도 학원 강사로 강의를 해서 먹고 살아
살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내 강의 교재를 갖고 와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 국어의 기술을 갖고 와서 질문을 한다.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다. 이러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. 뭐 사과를 하는데 어떡해요. 뭐 받아는 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신 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는 할 것 같다. 먹고 살아야 되니까.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세게는 하지 말라.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라. 이 정도로 하고 이야기를 끝냈던 적이 있어요. 참고로 그분은 모 사이트에서 1타 강사까지 가시더라고요. 몇 년 후에. 제가 스마트폰이었으면 당시 그 전화를 녹음해놨다가 지금 찾아가서 소고기라도 좀 사달라 그럴 텐데 참 아쉬워요. 하여튼 제가 학원 강사를 본격적으로 데뷔를 했더라면 뭐 편집부에서 써줬네 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. 참고로 재작년에 강남의 뭐 재수종합반 선생님이 이 독해력 강화도구 3가지 이 책에 있는 이미지랑 본문 내용을 그대로 순서도 바꾸지 않고 해설만 빼서 또 자기 특강 교재에 실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.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책 내용을 베껴서 강의하시면서 수업 중에는 이 국어의 기술 말도 안 돼. 기술로 어떻게 시험을 푸냐. 이런 책 보지 마라. 성적 떨어진다.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.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? 수업 들었던 학생이 이 책을 공부를 했어서 프린트 보니까 책이랑 똑같거든요. 뭐 이런 게 있어 이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고 제가 그 특강 프린트 좀 택배로 보내달라 해서 받았고 그거 사진을 찍어서 그 선생님께 메일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장문의 사과를 하시고 뭐 오해다 뭐다 이러긴 했는데 사실 공개 사과를 요구하려다가 그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길까봐 그냥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. 하여튼 좀 억울해요. 제가 학원 강사였다면 저한테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진 못했을 텐데 그냥 책만 내고 인터넷에서만 활동을 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뭐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책 파일 거의 전체를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놨거든요. 이 정도 책 내용은 진짜 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일반인이든 뭐 성적에 관계없이 한 번쯤은 다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판사의 동의를 구해서 파일로도 다 공개를 해놨는데 참 그런 보람도 없게 그냥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갖고 이렇게 쓸 줄이야 교재로. 그래서 정말 짜증이 나서 그냥 파일 올렸던 것도 다 내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책에 약속을 해놨던 것도 있고 또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도 여전히 무료로 공개는 해놨습니다. 다른 방법이 없어요.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봐주시면 이 책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. 하여튼 제가 자식은 없는데 이 자식 같은 책들 여러분들도 많이 아껴주세요. 감사합니다.